안녕하십니까. 판례를 분석하는 남자 고시낭인입니다. 오늘은 자기전 복습 영상 형법, 이게 빠르게 뼈대 설명해 볼게요. 쭉 따라오시다 시기 안 나시면 일어나서 기본서 확인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명예의 주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판례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의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판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주장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될 수 없어요. 국가는.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죄. 집합명칭을 사용하여 집단 구성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그 구성원이 일반인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될 것. 특정돼요, 특정. 구성원 전원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평균적 판단은 아닐 것. 집단이 소규모일 것. 그러니까 판례는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례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19 동지의 소속 교사들, 이건 명예훼손죄 되죠. 대전 지역 검사들 되죠. 서울 시민 안 됩니다. 경기도민 안 돼요. 전파성 이론에 관한 판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 이걸로 외우세요.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 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명예훼손죄 성립했죠. 1대1로 얘기했어도.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 공개돼 있잖아요. 비공개 대화방에서도 있더라도 공연성이 있대요. 다음 판례, 대충 봤을 때, 위안은 반대로, 방금 말한 반대로, 특정 소수인이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다면,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비밀이 보장되거나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죠. 얘가 뭐 가족이거나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그 사람 치부를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명예를 훼손할 일을 안 하겠죠. 특수한 관계가 있다면. 또,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그러니까 기자는 취재를 한 상태에서 기사화돼야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 허위 제보를 하여 기자로 하여금 기사하게 할 경우 제보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허위 제보를 하는 거죠, 기자한테. 근데 이 기자가 기사까지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제보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예.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 있다. 다른 판례.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 이게 그거예요.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 예. 명예훼손죄 성립하죠. 또 판례. 형법 307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 판결의 사실 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또 판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런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예. 오늘 명예훼손죄 설명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꾹 다음 시간에 만나요.